방위사업청이 방산 제품의 국산화와 국내 개발 원칙을 밝혀 경남의 방산 제조업이 새 성장의 기회를 맞게 됐습니다. 김해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4살 여자아이가 숨졌습니다. 소화기로 불을 끄려던 중국 국적의 30대 엄마는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경남의 외국인 등 국내에서 변이 바이러스 5건이 추가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기준 완화는 더 지켜봐야 한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호소했습니다. 지역 뉴스 확대를 위해 40분 동안 직접 편성한 7시 뉴스 경남이 출범 1년을 맞았습니다. 그 성과와 과제를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입니다. KBS가 경남에 계신 시청자를 중심으로 더 깊이 있고 더 생생한 뉴스를 전하기 위해서 7시 뉴스를 40분으로 확대 편성한 지 오늘로 1년이 됐습니다. 오늘 7시 뉴스는 특집으로 50분 동안 전해드립니다. 네, 경남 방산 제조업 소식으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항공기와 전차, 구축함까지 국내 방위산업 제품 절반 가까이가 경남에서 생산되고 있는데요. 방위사업청이 해외에서 수입하는 일부 방산 부품을 국내에서도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경남의 방산 제조업 새 성장의 기회를 맞게 됐습니다. 천여수 기자입니다. 궤도형 장갑차 레드백이 마산항을 통해 호주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K9 자주포는 인도와 터키, 북유럽으로 수출됐습니다. K2 전차까지 창원에서 생산됩니다. 거제에서는 이지스 구축함과 장보고 3급 잠수함을 건조하고 사천에서는 T-50계열 항공기와 수리온 헬기의 전력화에 이어 KF-X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국내 방위산업의 완성 체계 기업의 42%가 집중된 경남. 두 곳은 세계 100대 방산업체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육해공 모든 무기 체계를 생산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이라든가 주요 구성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이 경남 지역이 방산의 메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고. 방위사업청은 해외에서 조달하는 핵심 방산 부품의 국산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큰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국산화 원칙, 국내 개발 원칙, 그 일을 업체가 중심에 되어서 하자. 또 국산화에 큰 걸림돌이던 개발 실패에 따른 업체 부담을 들어주는 대책을 찾기로 했습니다. 방산업체들도 수출 활성화에 기대가 큽니다. 수출이라는 게 사실 중견 중견기업들이 하기는 굉장히 좀 애로가 있습니다.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경남의 방위산업체는 12개 시군에 336개, 국산화와 수출이 활성화하면 지역 경제에도 파급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육해공 전 분야에서 국가 방위산업 전력이 집중돼 있는 경남. 기초산업에서부터 체계 개발에 이르기까지 경남의 전략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유수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지역에서 진행하는 7시 뉴스가 지난해부터 40분으로 늘어나면서 경남 시청자들에게 더 자주 화재 현장을 생생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남에서 유일하게 국내 100대 핵심 전략 기술 으뜸 기업에 선정된 한 강소기업의 제품 생산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황재락 기자, 이 시간에도 생산 라인이 가동이 되고 있네요.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창원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하이젠 모터라는 강소기업입니다. 지금이 7시가 막 지난 시각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작업자들이 생산 라인을 지키며 야간 작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1963년부터 산업용 모터를 처음으로 만든 모터 전문 기업인데요. 제가 손에 든 이것, 바로 이 회사가 개발한 고정밀 고출력 모터 모듈입니다. 이 장비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여기 움직이는 로봇이 보이는지요? 이 장비는 자동차와 반도체, 로봇 등 각종 산업 전반의 구동 부품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핵심 기술인데요. 이 기업은 이 기술로 국내 100대 핵심 전략 기술 으뜸 기업에 경남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네, 또 창원 국가산단은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로 거듭날 계획이라면서요.
네, 정부가 창원 국가산단을 정밀 기계 분야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 특화단지로 선정하기로 한 것은 이런 강소기업을 더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소부장 특화단지에는 공동 연구개발과 기반시설 확충, 맞춤형 지원 전략이 마련됩니다. 창원 국가산단은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정부의 스마트 산단 집중 지원, 한국재료연구원의 승격, 진해 연구 자유지역 조성이 이루어졌는데요. 위기를 기회로 첨단 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올해도 바쁘게 가동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창원 국가산단에서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오늘 낮 김해안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나 4살 여자아이가 숨지고 중국 국적 30대 어머니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6층에서 시작된 불길이 12층 꼭대기까지 치솟았지만 다른 주민들은 급히 대피해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아파트 베란다 사이로 시커먼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소방차가 쉴 새 없이 물을 뿌립니다. 김해시 구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난 시각은 오늘 오후 2시쯤. 아파트 6층에서 시작된 불길은 삽시간에 꼭대기인 12층까지 치솟았습니다. 불이 나자 곧바로 화재 경보기가 울렸고 같은 동 주민 20여 명은 황급히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폭발음을 들은 인근 주민 100여 명도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습니다. 갑자기 펑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6층에서 막 불길이 밖으로 나오는데 유리창도 깨지는 소리 나고 애가 우는 소리도 나고 막.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소방차 20대와 4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완전히 꺼졌지만 불이 난 집에 있던 4살 아동이 숨졌고 30대 어머니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중국 국적인 어머니 A씨는 4살 난 딸과 둘이 집에서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화기를 들고 이렇게 불 끄려고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불이 나오더라고요. 봤어요. 대문 밖에까지는 안 나왔고 그 실에 화장실 쪽에. 남편은 이번 주 다른 지역으로 일을 하러 가 집을 비웠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거실 전기 콘센트에서 불꽃이 일어 커튼으로 옮겨 붙었다는 A씨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경남에 오늘 코로나19 확진자는 8명입니다. 지역별로는 밀양과 거제 각각 2명, 창원과 김해, 통영, 창녕 각 1명입니다. 거제 2명은 목욕탕 집단 발병 관련 확진자 가족으로 누적 확진자가 80명으로 늘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확진자의 가족이거나 접촉자입니다. 김해와 양산에 머물던 중동 국적의 외국인 4명으로부터 코로나19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오늘 전국의 신규 확진자는 467명, 나흘 만에 400명대로 늘었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달 들어 검사한 국내 27건 가운데 5건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변이 4건은 경남 김해와 양산, 전남 나주에서 확진됐는데 모두 앞선 외국인 친척 집단 발생 관련 사례로 접촉자 추가 검사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변이 1건은 경북 구미에서 앞서 확진된 환자의 가족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5건의 변이 바이러스 확진은 모두 국내 감염으로 최초 감염자와 동거하는 가족이거나 모임을 가진 친척 관계인 만큼 접촉자 관리를 재점검하고 해당 지역의 감시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이후 확인된 국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는 모두 39건입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이자 백신 약 6만 명분의 특례 수입을 승인했습니다. 이 분량은 국제 백신 공급 체계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2월 중순 이후 도입된 뒤 코로나19를 치료하는 의료진에 처음으로 접종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화이자 백신이 세계보건기구의 긴급 사용 목록에 등재됐고 다수의 국가에서 사용 중인 점 등을 고려해 국내 허가 전에 특례 수입을 승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나흘 만에 400명대로 올랐습니다. 방역당국은 어제까지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였던 것은 주말 검사량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설 연휴가 있는 다음 주 방역 기준 완화 여부는 오는 5일 금요일까지 감염 확산 추이를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은
경계심을 풀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방역과 일상 회복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백신 유통 모의 훈련이 문재인 대통령이 참관하는 가운데 실시됐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안전한 수송과 보관, 유통을 위해 민관, 군, 경이 함께하는 수송지원본부가 국내에 백신이 도착해 접종센터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모든 돌발 상황에 대비하며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코로나 손실보상 법제화와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북한 원전 추진 의혹에 대해선 거듭 사실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정하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코로나19 피해 구제를 위한 초당적 논의에 나서자고 제안했습니다. 당초 국민의힘이 추진해온 코로나 손실보상 입법을 정부 여당이 뒤늦게 서두르는 거라며 법제화는 물론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고통받는 피해 당사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정 당사자 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주 원내대표는 백신 조기 확보 실패, 자가진단 허용 반대 등 정부의 코로나 방역 늑장 대처를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긴급 생존자금, 공과금 3개월 면제와 농어촌 긴급 자금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국회 차원의 포스트 코로나 특위 설치도 제안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 법관 탄핵 등으로 법치주의 파괴를 조장했다고 비판하면서 오는 4월 보궐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정의로운 서울 시민들과 부산 시민들께서 민주당의 이런 파렴치와 오만을 심판해 주십시오. 북한 원전 지원 의혹에 대해선 정부 여당을 향해 색깔론과 부품 공작을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국정조사를 통한 사실규명과 USB 내용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민의당과 함께 대북 원전 건설 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정하연입니다. 걸음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낡은 유모차를 보행기처럼 의지해서 밀고 다니는 모습 종종 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낡은 유모차는 무거운 데다 안전사고의 우려도 크다고 합니다.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와 창원의 한 대기업 기술봉사팀이 어르신 전용 보행기를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정성과 보람의 현장, 권경환 촬영기자가 영상뉴스에 담았습니다. 시골 현장에 가면 보통 할머니 부대라고 하거든요. 유모차 부대가 이렇게 경로당을 쭉 일렬로 가게 돼요. 실제 유모차를 가지고 나오시다가 낙상 사고를 많이 겪으세요. 폐유모차가 가지는 그런 불안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안전과 관련해서 그런 안전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업에 제안을 하게 됐고요. 하나디펜스 기술봉사팀은 총 6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2016년도 처음 활동을 시작을 했고 일과 중에 점심시간을 다른 사람들 쉬는데 그 시간을 할애해서 계속 지금 수년째 오고 있고 일단은 무게가 가벼워야 되고 바퀴 4개가 한꺼번에 해제되면은 이게 마음대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회전을 할 수 있게 앞바퀴만 회전이 가능하고 뒷바퀴는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우리가 기술봉사의 특색을 정확하게 살리고 있는 게 그래서 노인들이 다니셔서 불편을 앉으면은 자동적으로 이게 위치 고정이 돼서 끌리지 않게 위치를 잡아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도 정병국 기운이 저도 작년에 되게 고생을 했어요. 선배들 눈치도 보고 그다음에 그 속에서 할당량도 채워야 되고 구루미카를 저희 할머니한테 갖다 드렸는데 그 구루미카에 식물을 막 이만큼 싸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드리니까 너무 좋다고 이게.
경남 서부권 소식 진주 스튜디오에서 김효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진주입니다. 절기상 입춘인 오늘 아직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하동 화개장터는 봄맞이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상인들은 지난 여름 수해 복구 때 받았던 도움을 되갚겠다며 온정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윤현서 기자입니다. 입춘을 맞은 하동 화개장터. 신명나는 노랫가락에 맞춰 엿가락을 자르는 가위 소리가 울려 퍼지고 가게 벽면에 황토벽을 칠하며 손님을 막기 위한 막바지 보수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뒤 찾아온 매서운 추위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상인들의 마음에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설 대목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제일 대목입니다. 수해 때 지금 도움들을 많이들 보태주시고 하셔가지고 현재는 이제 그분들 한해가지고 지금 10% 이제 전체 품목의 10% 할인 행사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침수 피해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동 화개장터. 상인들은 고마운 마음을 담아 쌀 30포를 화개 면사무소에 맡겼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상인분들도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셔서 감사드리며 보내준 물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 복구 때 받았던 도움을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이 없었으면은 화개장터 이렇게 있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들 많이 힘드시겠지만은 저희 회의를 거쳐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나누고자. 추위를 떨쳐내지 못한 입춘이지만 이웃을 돕는 온정과 함께 따뜻한 봄을 부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현서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끊겼던 사천시 삼천포항과 제주항을 잇는 뱃길이 7년 만에 재개됩니다. 사천시는 다음 달 제주 뱃길 개통에 맞춰 여객 터미널을 수리하고 냉난방기 폐쇄로 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삼천포항과 제주를 잇는 뱃길에 투입될 여객선은 지난해 11월 진수된 현성 MCT의 오션비스타 제주호입니다. 거창군이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모든 국민에게 거창 사랑카드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또 거창에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은 최대 200만 원까지, 문화예술인에게는 10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에는 예산 103억 원이 투입되며 소상공인은 내일부터, 일반 주민은 다음 달 8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건물로 남아있는 거창 위천파출소가 지역 주민을 위한 빨래방으로 변신합니다. 거창구는 행복 나눔 공작소 조성 사업이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돼 내년까지 국비 등 4억 5천만 원을 들여 위천파출소 건물을 주민 빨래방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정부의 이번 지원 사업에는 거창을 포함해 10곳이 뽑혔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요즘 고향에 계신 부모님 찾아뵙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멀리 있는 아들, 딸들을 대신해서 어르신들을 일일이 찾아 만나며 즐거운 농촌 생활을 만들어가는 이웃들이 있다고 합니다. 흥겨움으로 가득한 어르신들의 농촌 생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한 단체가 혼자 사시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언제가 제일 행복하시냐고 물었는데요. 어르신들은 자녀를 만날 때보다 이웃과 소통할 때가 더 행복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때로는 딸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꾸준히 함께하는 이웃들이 있는데요. 따뜻한 이야기 나눔에 웃음꽃 활짝 피는 현장을 소개합니다. 두 손에 짐을 가득 들고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이들이 도착한 곳, 홀로 지내는 조부자 어르신을 만나러 온 건데요. 손님이 온다는 소식에 벌써부터 마당에 나와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식들이 바깥에 살아 자주 오지 못하다 보니 손님이 찾아오면 반가운 마음부터 앞섭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세요. 이들은 고향 엄마를 부탁해 활동가들입니다. 경제적 여유를 떠나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공통점은 외로움이었는데요. 활동가들은 이를 고려해 기존의 노인 돌봄 사업과 다른 시각에서 다가갔습니다.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에게 말벗이 되어주고 생활 속의 불편함을 도와드립니다.
불편한 건 없으시고? 우리 그냥 적으면 야한 게 적으면 야한 거. 아, 리모컨. 알았어, 네. 건전지만 교체하는 간단한 일이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쉽지 않아 답답했습니다. 오늘 갈락했는데 잘 맞으면 잘 됐다. 아리거든요. 가고 나면 갈락했거든. 내가 이 갈 줄로 몰라. 헤어짐의 시간. 집을 나서면 어르신은 대문까지 나와 배웅하며 아쉬움을 전합니다. 활동가들도 친정집에 들렀다 떠나는 딸처럼 마음이 먹먹합니다. 고향 엄마를 부탁해는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에게 다가가 대화하며 사람의 온기를 전하는 소통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멀리 있는 자녀들이 고향의 어머니들을 조금 이렇게 가까이 챙겨주면 자녀들이 안심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작년 경상남도 사회 혁신 추진 리빙랩 사회 실험 사업이죠. 거기에 저희가 이제 한 공모를 해봤죠. 그동안 집에만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방에서 즐기는 해외 여행입니다. 동남아 여행이 적힌 현수막을 붙이니 제법 여행 분위기가 납니다. 어머니들 동남아 여행을 위해서 동남아에서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마사지, 그리고 어머니들이 지금 겨울이니까 손도 안 이쁘시니까 손도 예쁘게 해줄 수 있는 매니큐어 작업을 먼저 해드리려고 하셨거든요. 윗동네에 사는 박피림 어르신이 방문했습니다. 고향 엄마를 부탁해 활동가들은 평소 쓸쓸했던 홀몸 어르신들에게 단짝 친구를 정해줬는데요. 짝지가 된 뒤 두 분은 더 없는 친구 사이가 됐습니다. 코로나 하기 전에는 우리 노모다 져서 많이 모이가 이런 오거든. 그 친구들 뭐 요새 코로나 때문에 못 놀게 하니까. 근데 지금 집에 있다가 한 바퀴 돌다가 막 먼저 보고 싶으면 한번 들려보고 하는 거.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 온 기분을 만끽해보는데요. 얼굴 마사지도 받고 생애 처음 손톱에 매니큐어도 발라봅니다. 안 지워지더라고. 근데 이게 애들한테 너무 흔한 게 어머니들한테는 처음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평생 그러나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실 수 있는 매니큐어였다는 느낌이 드니까 되게 마음에 남았고 오늘 여행의 마지막 장식, 사진이 빠질 수 없겠죠. 선글라스를 끼고 기념 촬영까지 하니 정말 비행기 타고 여행 온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오랜만에 크게 웃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항상 고맙고 하면서 보고 싶고 그럴 테예. 너무 잘해주니까. 예.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사소한 것에도 활짝 웃으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니 정이란 큰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님을 느낍니다. 사람의 따뜻함을 전하는 고향 엄마를 부탁해가 어르신들의 마음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남의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해 경상남도와 기업, 기관단체가 초중고 졸업식과 입학식에 꽃다발을 보내는 운동에 나섰습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상공회의소, 농협, 경남은행은 경남의 초중고 졸업식에 꽃다발 2,000개, 6천만 원어치를 보내고 기업체와 기관, 단체의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창원대학교가 오늘 2021 산학협력 페스티벌의 성과 공유회를 시작했습니다. 오는 7일까지 열리는 성과 공유회는 창원대학교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의 성과와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기업과의 실질적 협력, 지역사회 기여 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온라인 플랫폼으로도 진행됩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이번 설 연휴에는 경남 지역 민자도로 3곳이 통행료를 받습니다. 경상남도는 거가대로와 마창대교, 창원에서 부산 간의 도로, 민자도로 3곳에 대해 오는 11일에 시작되는 설 연휴 기간에 통행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추석 연휴에도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민자도로 통행료를 받았습니다. 김해공항 등 전국 공항노조 남부권 10개 공항 자회사 소속 직원들이 설 연휴 전날인 오는 1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노조는 오늘 김해공항 국내선 앞에서 출정식을 열고 사측과 임금 협상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법정 필수 인력이 투입돼 공항 운영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해 씨가 경남에서 처음으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아동 친화 도시로 공인을 받았습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김해 씨의 아동 친화 도시 인증서와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김해 씨는 아동 친화 도시 조례를 제정하고 정책 수립에 참여할 아동 참여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남이었습니다. KBS 창원방송총국은 수도권 중심의 언론 환경에서 벗어나서 지역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담기 위해 지난해 2월 3일부터 저녁 7시 뉴스를 40분 동안 직접 제작하고 편성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성을 전면에 내세운 7시 뉴스 경남, 지난 1년의 성과와 과제, 김소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7시 뉴스 경남이 만들어지기 전 뉴스입니다. 수도권 뉴스가 끝난 뒤 지역 뉴스에 할당된 시간은 5분 남짓. 대부분 주요 행사와 사건 사고 위주 단신 보도들로 채워졌습니다. 지역 방송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1월 시작된 7시 뉴스 경남. 석 달 동안 시범 방송을 거친 뒤 지난해 2월 3일부터 주 4회로 확대 편성됐습니다. 뉴스 시간 40분 전체를 지역 총국이 직접 제작하고 자율적으로 편성했습니다.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우리가 사는 이곳, 경남의 뉴스가 전면에 배치됐습니다. 지역 관점에서 뉴스를 제작하고 그 내용을 지역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토착 비리를 파헤친 현장 K는 심도 있는 고발 뉴스로 호평받았습니다. 경남의 시민사회단체와 협업한 경남 업그레이드는 지역의 사각지대 현안을 발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슈 대답에는 1년 동안 경제와 노동계, 여성계 등 각 분야 150여 명이 출연해 직접 자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시청자들은 지역의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심층 탐사 보도, 시군 단위 뉴스를 더 늘려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방선거와 재난 보도를 강화하고 팬데믹 상황에서 단순 중계를 벗어나 더욱 체계적인 지역 뉴스의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 방송으로서 굵직굵직한 것들을 좀 다뤄 나가야 되는데 갈등 사안이라든지 문제를 좀 이렇게 파악하는 그런 보도들이 좀 부족하지 않냐 아직은 하는 거죠.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에 소명을 다하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7시 뉴스 경남. 경남도민의 삶과 밀접한 뉴스를 더 생생하고 더 다양하고 깊이 있게 전하기 위해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실천하겠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뉴스, 7시 뉴스 경남 제작에는 기자를 비롯해서 아나운서와 영상 촬영 감독, 기술진, 뉴스 PD, 영상 편집자, 그래픽 제작자 등 하루에만 5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되는지 그 하루를 창원방송총국 개국 이래 처음으로 박상현 기자가 공개합니다. 이른 아침, 윤경재 기자가 경남경찰청으로 출근합니다. 지난밤 병원 화재가 있었던 터라 출근하자마자 취재에 바쁩니다. 응급 한 명이 약간 위중하다고 하고 그분 약간 상황 잘 봐야 될 것 같고. 같은 시각, 보도국도 하루 취재 계획 마련에 분주해지고 아침 회의에서도 병원 화재가 얘기됩니다. 사망자는 없는 것 같으니까 조금 비교가 돼요. 새벽에 시골에 있는 병원에서 났는데 이건 어떻게 뭐 잘 대처를 했는지. 한낮엔 다른 기자들은 각자 현장에서 취재에 한창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기술을 먼저 확실하게 이제 측정하고 시내버스의 3분의 1을 현장에서 기자 출연도 촬영합니다. 창원시는 이 같은 스마트 수소버스 7시 뉴스가 시작한 뒤 코로나19 취재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취재와 전달로 경남의 코로나19 저지에 노력했습니다. 고향온천 요걸로 정리를 다 한 거지 지금. 그렇죠. 네. 해보니까 1774가 들어있었던 거지. 오후 들며 오늘 뉴스의 윤곽이 잡혀갑니다. 취재 기자와 촬영 기자는 방송용 뉴스 편집에 몰두하고 뉴스 이해를 높여줄 그래픽과 영상 제작도 차차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제작한 뉴스를
시청자의 안방에 전달하는 데는 기술국의 역할도 빠지지 않습니다. 특히 갈수록 재난방송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시청자 참여형 방송 제작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방송 장비가 들어가고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정말 어르신들도 쉽게 연결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방송이 가까워지면서 스튜디오의 긴장감도 높아집니다. 날씨 녹화가 끝나면 아나운서도 준비를 하게 되고 TV 주조종실도 최종 준비에 들어갑니다. 테이프 2개 왔나요? 현장 케이크. 마침내 뉴스가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 남해안 종합병원에서 불이 나 이렇게 지난 1년 7시 뉴스 경남은 지역의 시각에서 하루 뉴스를 전달해 왔습니다. 경남 도민의 시각에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바라보고 경남 도민의 시각에서 전 세계 뉴스를 바라보는 그런 편집이 경남 도민들에게 자연스럽게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편집으로 우리가 방송 뉴스를 더 확대해야 된다. 과감한 도전으로 시작한 지역 뉴스 확대가 없어서는 안 될 지역 뉴스가 되도록 KBS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뉴스7 경남을 본 경남도민들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최진석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7시 뉴스 경남에 의료계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더 심층적인 분석을 주문해 왔습니다. 좀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또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는지 이런 좀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을 해주시면 어떨까. 상공계는 얼어붙은 지역 경기 회복을 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현재 경제 분야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 분야의 뉴스를 많이 다루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걸 다루면서 서로 뭘 어떻게 도와야지 하는 또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노동 문제를 한 발 더 깊이 다뤄달라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천막 농사를 한다. 일어난 일 위주로 보도가 되는 경향이 자주 있는데 뭐 그것도 좋습니다만은 전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는 그런 그 방향으로 7시 뉴스 경남이 도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지역성 강화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KBS에서 7시 뉴스를 통해서 지역의 소식, 우리 경남 도민들의 소식을 쏙쏙들이 전달을 해주셔서 도민들께서도 궁금한 게 많이 해소가 됐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 지역 현장 소식을 많이 담아주시고 그런 대변자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고. 7시 뉴스 경남이 이제 시간을 확대하고 지역 소식을 많이 전해주시는 그런 기능이 이제 한 1년 됐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남 서부권의 소식을 더 많이 전해달라는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우리 서부 경남 쪽에는 시군이 좀 많다 보니까 뉴스가 할애하는 시간이 굉장히 적잖아요. 중부나 동부 쪽보다도 뉴스 양이 좀 적게 나오니까 이걸 앞으로는 좀 확대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찾아주시면 좋고요. 수신료 가치 실현과 수신료 현실화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경남 서부 시청자들의 소외감 우려가 많이 해소되었다고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조언과 바람을 앞으로 뉴스에 더 많이 담아내겠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네, 이어서 지역 뉴스 확대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목소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 뉴스 경남 1년의 변화를 모니터링한 경남 민주언론시민연합 노희승 사무국장이 시청자 대표로 오늘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1년 동안의 뉴스7 경남 평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시 뉴스 경남 아주 인상 깊게 지켜봤습니다. 과거 7시 뉴스는 프로그램 후반부에 짧게 5분에서 길게는 15분 정도만 편성되어서 방송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역 방송 총국이 40분이나 되는
시간 동안 지역사회에 관한 이슈를 보도할 수 있는 편집권을 가진 것만으로도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조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제 지역성 구현을 위해 지난 1년간 최선을 다해 달려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렇게 40분으로 확대 편성되기 전에 네. 뭐 5분? 네. 길게 10분 이 정도 했을 때 네. 기존의 지역 뉴스를 보면서 어떤 점이 좀 아쉬우셨어요? 이제 지금 미디어 변화가 좀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아직 지역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사안을 공론화시키고 지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매체는 신문이나 방송, 지역 언론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 지역 언론은 중앙 집권적인 우리나라 사회 속에서도 지역성을 구현하는 데 실패해 왔습니다. 짧은 시간 지역 내 이슈를 보도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관공서 보도 자료를 의존한 이제 보도 형태가 많았고, 그리고 지역성 구현을 위한 생활 밀착형 보도는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선거 보도가 있겠죠. 지난 총선 때도 18개 시군의 지역 후보를 보도를 할 때 리포트 5개 정도 되는 이제 짧은 뉴스를 통해서 후보들에 대해서 알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지역 언론이 추구해야 할 지역성 구현과 생활에 밀접한 보도들이 잘 이렇게 구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역 뉴스가 이렇게 확대되면서 네. 지역 여론 형성이라던가 그 정보 제공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됐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이제 서울 초집중화 현상으로 이제 항상 소외받아왔던 지역 뉴스가 확대되면서 지역 여론 형성에는 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짧은 이제 그 리포트 5개 정도 되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을 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KBS가 이제 7시 뉴스에 지역 편집권을 나누다 보니 그래도 지역의 소식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혹시 지난 1년 동안 지켜보시면서 가장 인상 깊은 내용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남해군 독일마을에 이제 예. 주민들의 영업 허가를 둔 갈등에 대한 보도가 좀 생각이 나는데요. 이제 그거는 솔루션 저널리즘이라고 하죠. 이제 그 다양한 어떤 문제가 제기됐다면 그 해결에 대한 고민을 담고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공론화시켜서 사람들에게 책임감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이제 방식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현장에 있는 그 독일 마을의 교포 주민들과 독일 마을 일반 주민들과의 갈등, 그리고 남해군 행정의 입장까지 보도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것이 해결되는 절차까지 밟게 되었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그것도 생각이 나고 또 지난 태풍 하이선 때 통신원을 연결해가지고 위급한 상황을 보도한 점도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네. 아쉬운 부분도 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개선했으면 하는 점들은 어떤 걸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관공서에 의존한 그런 이제 보도 형태가 저는 좀 아쉬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지난 분석 9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KBS 7시 뉴스 경남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총 1,189건을 보도했으며 그중에 이제 주제 분석을 한 결과 보건의료와 정치행정이 총 498건으로 41.8%가 나왔습니다. 이제 보건의료는 대부분 코로나에 대한 뉴스일 것이고, 그리고 정치행정에 대한 부분은 관공서에서 나오는 보도 자료를 의존한 이제 보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제 그 사실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으면은 더 좋은 보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난 1년 동안 새롭게 개편된 이제 KBS 뉴스 7 경남을 보면서 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이제 수도권과 지방을 비교하면 KBS 종사자 수가 30배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그만큼 공들인 뉴스들이 가치절하되지 않도록 시청자가 원하는 뉴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공영방송이자 지역방송인 KBS 창원에 바라는 점을 좀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에도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안건들이 존재합니다. 지역사회의 중요한 현안을 발굴해내고 그 현안에 대한 양쪽 입장을 객관적으로 노출시키고 전문가나 이제 시민사회 활동가, 해당 시민들 간의 이제 심층 토론을 통해 해결 방안까지 도출해내는 그런 뉴스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선해야 할 점, 공영방송의 역할 깊게
세계 듣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KBS의 총 9개 지역 종국이 각자의 방식으로 7시 뉴스를 채워간 지 오늘로 꼭 1년이 됐습니다. KBS 7시 뉴스는 지난 2018년 제주를 시작으로 지난해 오늘 전국 9개 지역에서 40분 동안 지역 뉴스를 시작했는데요. 전국 뉴스와 지역 뉴스의 경계를 허물고 수도권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지역성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동안 7시 뉴스를 균형 있게 함께 만들어온 9개 지역 종국을 모두 연결해서 지난 1년의 의미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각 지역에서 주목한 주요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한데요. 가장 먼저 연결할 지역은 부산입니다. 차재현 앵커 나와주시죠. 네, 부산입니다. 1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처음 40분 뉴스를 제작할 때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제작이 거듭될수록 부산만의 뉴스를 심층적으로 발굴해서 지역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산의 주요 뉴스는 먼저 부산시장 보궐선거 관련 소식이 있었고요. 또 초미세먼지 발생이 크게 심하지 않은 부산에서 유난히 사망률이 더 높게 나타나는 이유와 그리고 부산시의 소극적인 대응과 관련한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가볼 곳은 청주와 춘천입니다. 먼저 청주 연결하겠습니다. 양문석 앵커. 네,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자치단체마다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죠. 이와는 달리 충청북도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충북도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호소해왔는데요. 결국 충청북도가 선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뉴스가 주요 소식으로 다뤄졌습니다. 네, 강원도 역시 코로나19 피해 지원이 오늘 주요 뉴스였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도의 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과는 별도로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57개 사업에 9,787억 원을 투입합니다. 코로나19 피해 대상에 대한 맞춤 지원과 소비 심리 회복을 통해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지난 1년간 각 지역 총국에서는 저마다의 상황에 맞는 기획 기사를 발굴해서 보도해 왔는데요. 가장 관심 높았고 실제 변화까지 이끌어낸 기사는 어떤 게 있을까요? 광주와 창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광주 유성호 앵커. 네, 광주에서는 농산물 유통의 실체를 파헤친 뉴스가 관심을 끌었습니다. 산재선 헐값인데 소비자는 농산물을 비싸게 사 먹는 경우가 많죠. 광주총국 탐사팀은 도매시장의 농산물을 직접 출하하고 경매 기록을 분석해 농산물 도매시장의 부실한 운영과 폭리 구조를 밝혀내고 정부의 대책 마련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창원에서는 남해 독일마을과 관련된 기획 뉴스가 큰 관심을 끌었다면서요. 네, 지난해 5월 뉴스7 경남을 통해서 남해 독일마을 주민과 남해군 사이의 영업 허가 갈등을 심층 보도해드렸습니다. 이 뉴스는 전국의 시청자는 물론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파독 광부와 간호사 가족 등 42가구 70여 명이 사는 경남 남해 독일마을입니다. 지난 2005년 만들어진 뒤 해마다 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남해의 대표 관광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독일 마을 주민들은 관광객을 상대로 민박이나 식당 등 영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해군이 주거 전용 지역이라며 영업을 하는 주민들을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KBS 취재 결과 남해군은 2001년 독일 현지 투자 설명회 당시 이미 영업을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내용을 다룬 5분 분량의 심층 보도는 KBS 창원을 통해 보도된 뒤 국내 SNS 조회수 96만 회, 미국과 독일 등 해외에서도 11만 회를 기록하며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보도 이후 행정 처리가 부당하다는 여론이 일자 남해군은 독일 마을의 영업을 허가하기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다른 일반 방송보다도 폭넓고 깊게 시청자들이 확실히 저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도록 방송된 것이 차이점입니다. 지역의 심층 보도가 전국을 넘어 해외 시청자의 관심을 끌고 정책 변화로까지 이어진 사례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세 차례 큰 파고를 겪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이름조차 생소했던 지난해 2월.
1차 대유행의 중심에서 누구보다 긴장되고 바쁜 시기를 보냈을 대구 총국부터 연결하겠습니다. 이윤정 앵커. 네, 대구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대구의 신천지발 코로나19가 대규모로 확산하기 시작한 게 지난해 2월 18일이었습니다. 7시 대구 경북 뉴스가 시청자들에게 자리를 잡기 시작한 시기였는데요. 당연히 코로나19 관련 뉴스가 중심 컨텐츠를 이뤘습니다. 수십, 수백 명씩 터져나오는 확진자 관련 속보뿐만 아니라 방역당국의 대처와 시민들의 대응 요령 등을 신속하고 또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 모든 제작진들이 혼연일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의 코로나 관련 소식을 7시 대구 경북 뉴스를 통해서 종합적이고 또 심층적으로 접할 수 있었다는 시청자들의 반응도 많았습니다. 겨울엔 대구였다면 여름엔 제주가 바빴습니다. 유례 없이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요. 제주 총국 나종은 앵커 연결하겠습니다. 네, 제주 총국은 태풍 등 재난 상황 최전선에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태풍특보를 24차례 진행하며 태풍이 먼저 지나는 일본 오키나와 등의 현지 교민을 연결해 태풍의 위력을 앞서 전했습니다. 과거 5년 동안 태풍에 따른 제주 지역 119 현장 출동 사례를 분석해 읍면동별 피해 유형 등의 정보를 담아내며 구체적인 피해 예방 활동에 도움을 주려 노력했는데요. 또 현장성을 강화해 재난 CCTV로 제주 지역 구석구석 실시간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와 피해 복구 정보까지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지 연구하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개 지역 총국이 가장 지역다운 뉴스를 만들어 온 지 이제 1년.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전주 총국 이화연 앵커가 전해주시죠. 네, 직접 시청자분들을 만나봤는데요. 생활에 필요한 지역 정보를 접할 수 있어 좋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특히 요즘엔 코로나19와 관련해 세세한 지역 정보를 알 수 있어 도움이 된다는 시민들 많았습니다. 반면 뉴스 소재가 한정적이다라거나 더 많은 현장 취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았으면 좋겠다는 시청자들의 충고도 들었습니다. 지역 뉴스를 잘 보지 않는다는 청년들은 지역 취업 정보 같은 도움이 되는 뉴스는 챙겨보고 싶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시청자들의 반응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전 손지아 앵커 전해주시죠. 네, 대전입니다. 지역 시청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7시 뉴스를 보고 있을지 또 어떤 의견을 갖고 있을지 궁금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청자들의 모습을 가감없이 담아봤는데요. 7시 뉴스 본방사수 함께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했어요? 네, 이제 시작했어요. 네, 오늘의 키워드 숫자로 본 코로나 1년입니다. 코로나 대응을 엄마는 잘한다고 생각해? 다른 나라에 비하면 잘하는 거 아닐까? 아무리 잘해봤자 지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아유, 더 이상 못 버티겠어.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코로나다, 부동산이다. 요새는 뭐 뻔한 거잖아, 맨날. 뉴스는 한 10년 동안 뭐 그대로인 것 같아서 형식이. KBS에서 지역의 속속들이 사정을 이렇게 알려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아주 큰 박수를 치고 싶네요. 애들이 볼 수 있게 재밌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뉴스라는 단어를 한 글자씩 떼어놓고 보면 동서남북이라는 세상 곳곳의 방향을 나타내는 뜻이 된다고 합니다. KBS 7시 뉴스는 지역 곳곳의 이슈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세상에 알려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더 많은 지역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 지역성 강화라는 공영방송의 역할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절기 입춘인 오늘도 날은 많이 추웠지만 하늘빛은 종일 쾌청했습니다. 그런데 밤부터는 구름이 많아지면서 내일 서부 내륙으로 새벽까지 꽤 많은 양의 눈이 예상됩니다. 1에서 최대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그 밖의 지역으로도 눈발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 추위는 드디어 누그러집니다. 내일 창원의 아침 기온 1도로 영상권으로 올라서고요. 낮 기온도 8도까지 오르며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모레 금요일에도 대체로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지만 아침에는 반짝 기온이 떨어지며 날이 춥겠습니다. 내일 우리 지역의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동부 지역은 밀양과 함안의 아침 기온 영하 2도로 오늘보다 5, 6도가량 크게 올라갑니다. 낮 기온도 9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2도에서 많게는 5도가량 높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합천과 진주, 사천의 아침 기온 영하 2도로 오늘보다 높게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사천이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는 먼바다를 중심으로 오전까지 비가 내리고요. 물결도 먼바다를 중심으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금요일에는 낮부터 하늘빛이 흐려져서 밤에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조금 내리고요. 이후로 주말까지 날은 갈수록 포근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앞으로도 7시 뉴스 경남은 늘 도민 여러분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지역 언론의 정도를 걷겠습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